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윤리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스포츠 윤리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외워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 문제 풀다 보면 왜 이거는 되게 도덕적인 문제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답이고 안 좋은 게 답이고 막 이런 그런 경우에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그 말은 즉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이거지 라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나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것들 있어요. 스포츠 윤리, 우리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스포츠에서 왜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된다. 페어플레이 경기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처럼 이러한 것들의 주요 개념들, 그 차이점 알고 가시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스포츠와 윤리해서 스포츠 윤리의 기초 개념부터 나오죠. 2018년도에요. 딱 요 문제가 나왔어요.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도덕, 윤리, 선 이렇게 세 개 빼고 나머지를 선택하면 되는 그러한 형태, 아주 쉬운 형태죠. 그 안에 들어가서 원래는 알아야 돼요. 도덕은 무엇이고 윤리는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은 무엇이냐? 마당에서 자주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마당에서 자주 일을 해. 그래서 도마당 자주 일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는 뭐냐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얘기해요. 도덕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다. 마땅히 따라야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도덕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당위의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일단 다 쓰고 교재 같이 볼게요.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 주관적인 면이 존재한다 라는 것. 다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이 좋은 생활이 도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마당에서 자주 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순서는 지금 교재랑 조금 다르지만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첫 번째 교재 보시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 관습적이며 개인적이다 라고 하는 게 도덕이고, 당위의 규범이고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한 규제 또는 명령이다. 주관적인 면이 존재한다. 인간의 태도나 마음가짐, 심정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을 의미하며 계시나 전통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도덕은 무엇이냐라고 나오면 도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오면 윤리나 선에서 보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로 나왔을 때는 다 좋은 말이야. 이거 좋은 말 선택하고 나쁜 말 선택하랬는데 뭔가 다 좋은 말이야. 그럴 때는 윤리라는 게 이 사이에 쏙 들어가 있고 선이 이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명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윤리의 개념이죠. 윤리는 윤리 이사회실. 윤리 이사회실 해서 어떤 이성만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학문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사회생활 이거는 뭐다? 우리 왜 회사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조직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이다. 어떤 실질적인 면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윤리라고 하는 건 도덕에다가 법의 개념을 종합한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덕의 법
이것의 종합이 윤리이구나 라고 하시고 교재 보실게요. 자,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고 사람이 사회생활 시 행해야 할 도리다. 조직 내의 도리, 조직 안에서의 도리. 여기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 이러한 것들을 도덕으로 봤다면 이거는 사회생활, 그 조직 안에서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윤리란 법과 도덕의 종합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인 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무엇을 이루는가 이러한 것이고요. 학문적이며 이성만으로 선악을 탐구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윤리를 보면 돼요. 해서 마당에서 자주 일을 하는 건 도덕이고 윤리, 이사회, 실 해서 기억하시면 윤리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선. 왜 우리 선사시대 막 이렇게 하죠. 사실, 선사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다 시옷이에요. 그죠? 선은 다 시옷과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얘기해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선이고요. 이 선이 도덕이나 윤리 이러한 것들로 표현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교재 보시면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 아시죠? 그래서 진리는 인식의 참 가치라고 한다면 선은 실천 행위의 참 가치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보세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 윤리와 도덕은 선의 표현이다. 진리가 인식의 참 가치라면 선은 실천 행위의 참 가치이다. 해서 인간의 의식작용을 그 성격에 따라 지정의로 분류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이다. 악은 선의 반가치, 반대적인 가치를 얘기해요. 반가치로서 진에 대한 위, 미에 대한 추, 그러니까 반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 왜 선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얘기한다. 해서 도덕, 윤리, 선 이렇게 요 헤드라인 3개가 2018년도에 기출이 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어떤 게 도덕이고 어떤 게 윤리이고 어떤 게 선인지 이러한 것들의 개념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 이게 아주 스포츠 윤리의 기본인 것 같아요. 도덕과 윤리와 선을 구분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 번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문제 출제 자주 되는데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이건 뭐냐? 자, 사실은요, 말 그대로 사실적인 거예요. 가치 판단은요, 어떤 사람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게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주관적일까요? 그쵸? 가치 판단이 더 주관적이에요. 사실 판단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어떤 참과 거짓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이라는 개념이 키워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너의 기록은 몇 점 몇 센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측정하는 것. 박태환 선수의 세계 신기록 뭐 월드 올림픽 기록은 뭐 몇 초였습니다. 뭐 이런 거. 딱 기록적으로 남는 거,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몸무게 딱 올라가면 딱 사실 그대로 나오죠. 이러한 것, 체중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 판단이고요. 가치 판단은 뭐 예를 들어 나는 예뻐 라는 거 있죠. 나는 예뻐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못생겼어. 너무 못생기고 그냥 못났어. 근데 나는 예뻐. 이런 공주병. 이러한 것들은 가치 판단에 들어가고요. 어떤 선수는 굉장히 도덕적이야. 라는 개념 있죠. 그러한 것들도 역시 가치 판단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교재 보실게요.
사실 판단, 참과 거짓을 측정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는 땡땡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출이 됐던 것, 17년도에 기출이 됐던 것, 박태환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 수영대회에서 자유형 200m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라고 하는 건 누구의 가치도 들어가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판단의 유의점에 대해서 나오죠. 알고 갈게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감정선이 뛰어났다 이렇게 해서 아시고요. 어떤 베이컨의 종족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의점. 사람을 아주 인간 중심,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유의점이고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라는 것. 그 다음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유의해라 라고 하는 것. 선입견에 대해서 주의해라 해서 어떤 유의점에 대해서는 베이컨의 종족우상, 감각기관의 한계, 정보 왜곡, 선입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 판단 보시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다 예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공공의 가치 이러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치라는 거는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는 보편적 가치나 공공의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편적 가치는 어떤 당연히 따라야 할 그러한 가치를 얘기해요. 당연한 것 그리고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러한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의 소중함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은 되게 존엄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가 돼요. 그래서 가치가 충돌했을 때 보편적 가치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공공의 가치는 다수의 이익을 중요시해야 된다 해서 다수를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가 공공의 가치가 됩니다. 17년도, 18년도에 기출 포인트 보시면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 규범에 따르는 것으로서 도덕적인 것, 미적인 것, 사리 분별에 관한 것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중에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준 박지성 선수의 행동은 매우 훌륭했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행동이고 스포츠맨십 있고 멋진 행동이었어 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혹은 그냥 경기를 더 진행을 했어야지 치고 달렸어야지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들어간다, 주관적이다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판단인지 가치 판단인지 그 기준만 명확히 아시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16년도에 진술의 사례에서 추신수 선수는 정직한 선수이다 라고 하는 개념 나왔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정직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페어플레이는 좋은 행위이다. 좋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좋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내세울 수 있죠. 감독은 선수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 체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은 전부 가치 판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그 구분점 아셔야 돼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적으로 기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스포츠 윤리의 이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 윤리학과 스포츠 윤리학. 윤리학이라는 개념은 사회 전체의 도덕, 기원, 발달, 본질, 규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켜야 할 것으로 타당성을 묻는다라고 하는 게 윤리학이라면 스포츠 윤리학은 뭐예요? 스포츠에 관여하는 윤리학을 얘기하죠. 그래서 스포츠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스포츠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포츠 윤리학에서 요구되는 지식, 스포츠 윤리학은 왜 필요한가?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인 현대에서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이 지식, 이러한 것들 필요하다. 스포츠가 다른 생활 분야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골프장에서 농약을 쓰고 경기장 설립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스포츠가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환경적인 것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게 건드려야 되느냐라는 것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로 인한 환경을 위협하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리학 이러한 것들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지나친 스포츠의 선정 가치의 집착과 스포츠 정신의 변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스포츠 윤리학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러한 지식에 연관이 되는 건데요. 스포츠 윤리학,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 여기서 나온 교재에서 나온 지식 있잖아요. 요구되는 지식.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첫 번째는 이 스포츠라는 것은 아주 규모가 크죠. 스포츠는 거대한 규모로서 국민 생활 도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 스포츠가 아주 규모가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 국민생활 전체적인 도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원칙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같은 맥락입니다. 스포츠가 다른 생활 분야. 스포츠가 다른 생활 분야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가 요구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생활 분야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스포츠 환경의 오염 문제. 어떤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 또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 모든 환경의 오염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 이거는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스포츠가 거대한 규모로서 전체 국민 생활에 그 도덕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점 그리고 어떤 다른 생활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오염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들 한 번쯤 그 맥락을 보시라는 의미로 판서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 보시면요. 스포츠는 인간과 무관한 활동이 아니다. 스포츠는 인간의 지혜, 윤리가 투영된 정신의 산물이다. 어떤 문화와 전통의 소산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 사회의 거울이라 표현이 된다. 스포츠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준에 의한 윤리 문제로 이슈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윤리적인 거 뭐가 있죠? 스포츠에서 대단히 많이 자주 우리가 목격을 하는 폭력 있죠. 스포츠 폭력이나 약물 남용. 약물에서 왜 어떤 선수들이 약물 남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부정행위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서 있어서 공적 기준에 의한 윤리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해서 뭐 폭력이나 뭐 부정행위 이러한 것들 다시 들어가서 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 보시면 스포츠 도덕은 스포츠 규칙의 자발적 준수를 의미한다. 규칙이 자기가 지켜야 되겠죠. 그러한 준수를 의미하는 게 스포츠 도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포츠 규칙의 준수가 선수에게 필수 조건이다. 그렇죠? 규칙의 준수는 당연히 필수 조건이 된다. 스포츠에서의 규칙의 자발적 준수가 도덕적인 선수와 비도덕적인 선수의 구별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규칙의 자발적인 준수가 도덕적인 선수, 비도덕적인 선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츠에서의 규칙 위반은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왜? 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건 문제는 되기는 하지만 안 하면 더욱 좋지만 막 파울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있잖아요. 이러한 규칙 위반이나 실수로 하는 규칙 위반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규칙의 자발적인 준수가 도덕적 선수와 비도덕적 선수의 구별 기준은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은 16년도에 기출이 된 부분이 있어요. 기출이 되었다는 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 보시면 목적, 일반 윤리학이 제시한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스포츠 참여자의 특정 행동을 권장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들의 규칙을 세우기 위함이다. 해서 필요성 보시면 스포츠가 산업화, 세계화된 가운데 비윤리적인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 윤리의 필요성, 요구되는 이유, 어떤 스포츠 윤리의 필요성에는 이렇게 비윤리적인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스포츠인으로서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스포츠인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단순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맥락, 스포츠에서 윤리가 어떻게 왜 필요하느냐, 그게 왜 요구가 되느냐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연관이 되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인의 윤리 해서 정의, 체육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이다. 체육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체육인은 그럼 무엇이냐? 체육 및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게 문제로 출제될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죠?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 지도자, 행정가, 교사, 심판, 어떤 체육, 스포츠 관련된 모든 사람, 체육인으로서 알맞고 바른 행동, 국가 간 사명감, 협동 정신, 페어플레이 정신, 품위 유지 이러한 것들 해서 체육인 윤리 강령, 스포츠 고유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체육인의 역할, 존경받는 체육인상의 정립, 체육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윤리의 사례해서 15년도에 나온 건 스포츠 윤리의 사례 뭐예요? 스포츠인이 갖춰야 할 도덕적인 품성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 해서 그 위에 나오는 개념은 한 번쯤 볼까요? 스포츠 에토스라고 하는 것이 기출이 됐었어요. 이 에토스가 무엇이냐? 이 에토스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이나 그 이성 요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개인의 윤리의식 있죠. 윤리의식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는 게 스포츠 에토스예요. 자, 예시를 보시면 축구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경우 공을 밖으로 걷어내고 부상자를 돌보는 행위는 스포츠 에토스를 준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에토스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요. 이 어떤 보편적인
그 사람의 특징이나 성질,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도덕이나 이성 요소로 그 개인의 윤리의식, 스포츠, 에토스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그 수행자의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윤리의식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토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비단 뭐 그런 경우 있어요. 17년도에는 이게 딱 주된 답으로 나왔지만 보기에 하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게 답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에토스는 뭐지 해서 몰라서 찍지 마시고요. 이 에토스라고 하는 건 이 예시를 생각하면, 예시를 기억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축구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누가 쓰러져서 막 다쳐있는데 막 몰고 가는 것보다 공을 밖으로 걷어내서 경기를 잠깐 중단시키고 그 선수를 돌보는 그런 행위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한 것들이 스포츠 에토스 관점이다. 스포츠 에토스와 연관이 되는 윤리의식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1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선은 무엇이었는지, 마당에서 자주 일을 했다, 윤리이사회실, 선사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실 판단은 측정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가치는 뭐예요? 주관적인 면이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어떤 가치 충돌이 있을 때는 보편적인 것,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먼저 우선시한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스포츠와 윤리,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에서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나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게 왜 필요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개념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윤리 이론에서 어떤 결과론적을 볼 것이냐, 과정론적을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다음 강에서 배울 것들도 역시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들이니까 마음 편하게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